이낙연 대표 아까 말씀 좀 하셨는데 뭐 간단하게 뭐 겪어보니까 좀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많이 느껴집니다. 네. 뭐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도 제가 뭐 손학규 전 대표님 모시고 또 이렇게 최고위원회도 일해보고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엔 또 어느 정도 마찰도 있기도 했지만은 그 전에 또 손학규 대표님께서 저희를 이해해 주려고 많은 노력도 하신 그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상황이 만들어내는 갈등도 있고 애초에 또 개인의 성격에 따라 만들어진 갈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낙연 총리님의 장점은 최대한 흡수하고 또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서 제가 또 명쾌한 의견을 내야 되는 부분은 내려고 합니다. 예, 뭐 정유식 부장 질문해 주시죠. 예, 이 대표님 저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하셨는데 네. 이 사실은 이 지금 갈등이 번져서 결국은 개혁신당의 두 공동대표 두 분의 당권 갈등처럼 지금 비화가 됐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데 처음은 시작은 류호정 전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를 놓고 지금 기존 개혁신당의 청년 남성 당원들이 집단 탈당하면서 사실 그 부분을 수습하시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낙연 대표와 두 분 수뇌부가 당권을 놓고 일합을 겨룬 결과가 됐는데 저 거꾸로 여쭤보면 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차이를 용광로처럼 녹여내고 원팀으로 총선을 치러낼 때 원내 3당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은 지금 법정 대표이신 대표님께 달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갈라치기 비판 여전히 류호정 전 의원이 갖고 있는 페미니즘 노선의 사람들 혹은 2030 여성 유권자들 그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젠더 갈등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을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젠더 갈등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젠더 갈등에 있어서 제가 안티페미니스트의 대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2017년, 18년경에 보면 그때 많은 범죄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젠더 갈등으로 격상되는 과정 속에서 무리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페미니스트 아젠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사람들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권을 신장시킨다라는 논리는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을 신장시킨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젊은 20대 남성들이나 30대 남성들이 반응하는 지점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본다는 그런 어떤 시각이라든지,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교육을 강제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할당제나 이런 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히려 인구구조보다 더 왜곡된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도적인 지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개인적인 발언을 다 찾아보시면은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 외에는 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회적인 논쟁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오와 갈라치기라는 용어를 굉장히 낙인 찍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통일에 대해 가지고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낙인 찍던 시절, 그 뒤에 조금 더 용어가 순화되어서 종북이라고 낙인 찍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점이 다르면은 종북이 되어야 되는 시절, 그건 저는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암흑기였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혐오라는 표현은 제가 미국에서 대학에서 다니면서 혐오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싸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특성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되면은 저는 그런 특성에 대한 혐오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가 무슨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해. 예전에 그런 식의 혐오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여성이기만 하면은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혐오이지만은 어떤 여성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혐오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최근에 전장현과 관련해서 대입하면요, 저는 전장현의 시위 양태를 비판한 것이지 난 장애인이 싫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언론인들께서도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장애인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혐오의 범주에 들어가겠지만은 전장현이란 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은 너 나 장애인이라서 혐오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논리의 접근 방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엄격하게 분리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떳떳하게 지금까지 그런 혐오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발언을 한 바 또는 행동을 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일정 정도 공감이 가는데 예. 거꾸로 류호정 전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개혁신당 합류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그런 부분에 열린 얘기를 하고 싶다고 충분히 밝히고 있고, 본인 역시 자유주의 대중정당 말씀하신 그 취지에서 충분히 정책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 특히 개혁신당 합류 이전에 여성 징병제도 검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당 주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선부터 긋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대표님이 또 좀 배타적인 당 대표로서 배타적 자세를 또 보이시는 게 아닌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주류가 될 수 없다보다는 당주류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뭐 올바른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제가 보수 정당에도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전향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굳이 열거하자면은 과거 통일운동 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이나 김근식 교수 같은 분들이 전향하셨을 때 그 전향은 굉장히 급격한 전향이었을 겁니다.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면은. 그리고 그분들이 뭐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당협위원장도 하시고 하지만은 그분들의 그런 전향 이후의 시각이라는 것이 단순간에 그러면 또 아주 주류적인 시각으로 도약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김근식 교수님도 본인의 전향에 관한 책도 쓰시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본인이 전향하게 된 계기, 뭐 통일운동 하던 시기에 비해서 3대 세습을 보고 나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든지 이런 과정을 꾸준히 밝히시고 이제야 주요한 활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통합신당은 조금 더 그것이 열려 있겠지만은 저는 류호정 의원의 생각, 류호정 의원이 최근까지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던 기간에 비하면은 아까 언급하셨던 여성 징병제나 조금 색다른 의견을 내긴 기간이 매우 적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숨에 주류적인 시각으로 도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저는 류호정 의원이나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생각이 주류로 언젠가 도약할 것에 대한 그런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요. 다만 배복주 전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꾸준히 활동하면서 형성해왔던 세력들이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뭐 개인이 해소해야 될 부분이지 제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성 혐오주의자가 아니신 것과 장애인 혐오주의자가 아니신 거가 다행스럽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이스들마다 정책마다 접근하셨던 부분들도 있는 건데, 지금 근데 어쨌든 유호정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를 다 같이 아우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그릇에서 정책의 어떤 조율 같은 게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복주 의원 그러니까 부대표 건을 좀 더 여쭤보면은, 저는 아침마다 이 전장년 분들하고 지하철을 같이 타고 다니는 입장인데, 전장년이 뭐 불법 시위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전장년 건은 그럼 정치권에 그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장년 건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배복주 전 부대표는 혹시 뭐 출당까지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어디까지 속으로 염두를 해두시고 있나, 뭐 사과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비례대표 불출마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배복주 의원 건은, 전 부대표 건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실 건지 여쭙겠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보시면은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활동을 해오면서 본인들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동권에 대해 가지고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계속 주장을 해오고 말 그대로 지하철을 탈 권리를 위해서 그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장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현이라는 단체를 만나서 저는 주요 정당 대표로는 최초로 JTBC에서 제가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전장현 대표와 토론을 했고 각 영상이 100만 조회수가 넘는 그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각 정당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비례대표 한 자리 정도 던져주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어느 정당 대표가 장애인 단체 대표와 만나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의견의 통일을 이뤄내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전장현이 그런 과격한 시위 방식을 채택한 것도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늘 만나주면서 한번 웃고 사진 찍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 연락 끊고 이런 걸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장현이 시민 안전과 시민의 통행 자체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그 시위를 풀면은 제가 방송 토론으로 전장현과 토론하겠다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실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석의 방법이 더 문명적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웃고 무릎 꿇고 들어준 척 하면서 정책의 어느 것 하나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던 정치권이 옳은 것인지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은 이준석이 전장현이 불법 시위를 중단하라고 한 것을 그것을 단순히 장애인 혐오다라고 몰았던 그 투박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장현이 투쟁해야 되는 방식, 만약에 국회를 점거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다른 이해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4호선을 매일 타는 140만 명의 시민들이 전장현에 문제 있어가지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당연히 여당 대표로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장현과 언제 만난다 하더라도 비슷한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혁신당의 대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수서역에서 귀성 인사를 진행할 때 박경석 대표께서 전장현 대표께 오셔서 저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즉석에서 간담회를 제안해서 저희가 또 오랜만에 또 정책 관련 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박경석 대표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이준석이가 있을 때가 훨씬 편했죠? 제가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장현의 정책 주장이 언론에 부각이 되고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합치점을 찾기 위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 속에 광역버스와 시외버스까지도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저희 공약이 들어가게 된 것은 소통의 결과이고 저희의 고민의 결과인 것인데 이것을 갈등 구조만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가 더 더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혐오 낙인 찍기와 갈라치기 낙인 찍기라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문명적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통일에 대한 관점이 조금만 다르면은 종북이냐고 낙인 찍고 그 반대로 또 꼴통이라 낙인 찍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제가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